그리고 이제 뉴럴링크라는 게 저희 이제 지브레인 다른 점은 뭐냐면 뉴럴링크는 실제 이제 아주 작은 실처럼 이제 전극을 만듭니다. 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뇌 조직이 이게 꽂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장점도 있고 거기에서 또 약이 되는 또 단점도 있게 되는 거고, 지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극을 아주 얇은 형태로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뇌 조직 위에 얹는 형태로 만듭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더백 벤처캐피탈부 김호영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지브레인은 한국의 뉴럴링크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을 바탕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높인 기술력으로 임상과 인허가 절차에 본격 돌입했고 연내 기술 특례 상장에도 도전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혁신에 도전하는 김병관 지브레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대표님과 지브레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브레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기반의 의료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실제 우리 이제 인간의 뇌파가 이제 뇌에서 이제 어떤 그 신호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어떤 신호가 약간 아날로그적이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신호가 이제 섞여져 있고, 이런 신호들을 디지털로 우리가 변환을 해주면 이미 디지털화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뭐 난치성 뇌질환, 그 다음에 이제 마비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브레인이 지금 한국의 뉴럴링크로도 불리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브레인처럼 이런 일을 하는 기업은 또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브레인의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한국에서 이런 어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어떤 요소 기술을 가지신 연구자들 분과 교수님들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저희 이제 지브레인이 가진 것은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인간의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우리가 캡처를 하고 그리고 특히 침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고 그걸 이제 원하는 우리가 방향으로 이제 뇌파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치료적인 뇌파를 해준다, 아니면 우리가 뇌에 어떤 그 뇌파를 분석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외부 기기를 제어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뇌 조직을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뇌파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의 기술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BCI 기술 중에 침습형과 비침습형이 나뉘고 또 뉴럴링크와 지브레인의 기술력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이제 구독자들의 이해도도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침습형, 비침습형을 가볍게 나누어 보면 비침습형은 수술이 필요 없는 것, 그 다음에 침습형은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은 이제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뇌에서 뇌 수술이 필요하냐 없냐. 그래서 비침습형의 대표가 이제 EEG가 되겠죠. 이렇게 피부 위에 이제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형태로서 뇌파를 획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침습형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수술이 통합니다. 이제 뉴럴링크도 그렇고, 지브레인의 경우도 이제 뇌 수술이 필요합니다. 뭐 관건은 이제 얼마나 뇌 수술을 간단하게 하느냐가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뉴럴링크라는 게 저희 이제 지브레인 다른 점은 뭐냐면 뉴럴링크는 실제 이제 아주 작은 실처럼 이제 전극을 만듭니다. 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뇌 조직이 이게 꽂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장점도 있고 거기에서 또 약이 되는 또 단점도 있게 되는 거고, 지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극을 아주 얇은 형태로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뇌 조직 위에 얹는 형태로 만듭니다. 그럼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진 기술이라고 보면 괜찮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어떤 이런 그 필름처럼 얹는 형태의 기술이 실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뇌파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신호를 인가하고 그 다음에 쓰는데 상당히 저는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보통 그냥 뇌를 보면 두부 덩어리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이 뇌를 어떻게 보냐면 상당히 많은 어떤 연결들이 된 어떤 서킷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치성 뇌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썰깃들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무엇을 것이 끊어졌거나 아니면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강화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썰깃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질환을 발생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썰깃들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있는 썰깃을 오버라이드하거나 아니면 이제 없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정상적인 서킷으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난치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저 사람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 이를 이제 해독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떠한 물건, 이 휴대폰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이 휴대폰을 왼쪽으로 옮긴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발생하는 뇌파의 패턴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들여다보게 돼서 다른 어떤 패턴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행동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행동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이 행동의 의도를 신호로 바꿔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외부로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환자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전기 신호의 형태로, 자극의 형태로 뇌파를 우리가 주입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맹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이런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 피질이라는 것이 이제 뒤쪽에 있어요.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 이런 환자들이 예를 들면 카메라를 이제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카메라가 어떤 시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 시각 정보를 시각 피질로 전달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눈을 거치지 않고 시각 정보를 뇌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지브레인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아까는 그 뉴럴링크에서는 실제 이제 시각 정보를 하잖아요. 저 지브레인에서는 이제 청각 정보를 저희가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귀를 통하지 않고 정보를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뇌파를 읽어서 움직이는 신호를 뭔가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사지마비 환자들이란지 일부 뭐 마비 환자들 이런 분들께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이제 뉴럴링크가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상을 좀 해보시면, 제가 불의의 사고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나의 정신은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필요는 뭐냐면 세상과 소통입니다. 혼자 아이솔레이티드 된 어떤 이렇게 홀로 되어 있다는 기분들을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거기에서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커서를 움직인다거나 클릭을 하거나 이런 어떤 비교적 간단한 어떤 움직임만 이제 환자가 할 수 있게만 돼도 상당히 이제 환자에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혼자 쇼핑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독립성을 하게 되고, 거기보다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시도 중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생각만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경험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밖에 나가서 보는 화면들을 내가 집에서 대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느끼는 느낌들을 내가 대신 집에서 느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얘기들을 걔가 대신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대신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진짜 그 아바타가 가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실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 어떤 중간 정도 되는 기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하반신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다 괜찮지만 이 신호가 하반신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못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척추에 스파이널 코드에 또 기계를 심어주게 돼서 실제 우리가 끊어진 신호를 다시 받아서 뇌에서 전달해서 끊어진 신호를 받아서 환자들이 또 걷는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은 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더 멀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21세기 지금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도만 전달을 해도 로봇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 시장에서 너무 주목받는 기술이기도 하고 전 세계도,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도 이 기술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BCI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로벌 BCI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핵심적인 플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뉴랄링크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뉴랄링크의 가장 큰 업적은 뭐 여러 가지도 많이 했지만 실제 상상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이 뉴랄링크가 처음 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런 연구들이 미국의 이제 달파라고 하는 어떤 국방성 프로젝트에서 실험적인 프로젝트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졌고 환자들도 뭐 어느 정도 한 10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환자들이 조금씩 꾸준히 임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쌓인 어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제 뉴랄링크가 좀 설립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뉴랄링크의 어떤 큰 업적은 실제 어떤 과학계에서 있던 어떤 이런 엔지니어링의 어떤 집합체들을 실제 산업적인 레벨로 끌어올렸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언스에서 머물러 있던 필드를 이제 실제 이제 산업으로 끌어낸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뉴랄링크를 필두로 해서 그 전에서는 이제 정부의 펀드가 대부분 연구에 들어갔었고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고서 뉴랄링크를 필두로 해서 이제 민간 자본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뉴랄링크 자체만 이미 받은 어떤 펀딩의 사이즈가 이미 조 단위를 넘는 걸로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미래들을 미국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역시 아주 이제 이 미래가 규제적으로 전형적으로 좀 도움을 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국도 지금 이제 K 문샷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최근에 이제 첨단 기술로 이제 또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정부 기조도 최근에 보면 이제 저희 같은 민간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정부가 밀착 지원을 해서 어떤 세계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발맞추어서 저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중요한 게 어떤 점이냐 하면 실제 뉴랄링크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있지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뉴랄링크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데이터들은 실제 그 나라에서만 쓰고 있고 실제 외부로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공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기술이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거기 이제 폴프런트인 어떤 미국이나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해를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발빠르게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BCI 산업을 어떻게 보면 좀 이끌시고 계신데 벤처 투자 업계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유치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가 시리즈 두 번의 시리즈를 이제 이끌어서 저희가 총 이제 80억 투자를 받아서 이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외식 제품을 저희가 한국 최초로 개발하고 이제 허가를 좀 앞두고 있고요. 이제 최초로 또 임상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이식형 제품이 이제 임상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임상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앞두고 있는 이 정도를 저희가 80억을 가지고 했어요. 딱 그 돈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많은 어떤 정부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비슷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걸맞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VC들도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폭발성에 관해서도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해주고 계셔서, 하지만 이제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크게 매출이 나올 수 없는 산업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를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벤처 투자, 그 다음에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상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역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형 임상들을 좀 앞두고 있고, 그런 임상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큰 펀딩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가장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저희가 상장을 가는 게 또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어떤 의향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좌우가 좀 많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당장 꼭 상장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상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리시는 좀 지브레인의 장기적인 좀 비전,
전망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장기적인 비전은 뉴랄링크 이기는 네. 적어도 비슷한 이런 회사가 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뉴랄링크 뭐 이렇게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목표로 한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계 치료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또 가장 큰 일 중에 좀 하나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이식형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뇌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질병들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 어떤 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적용 사례뿐만 아니라 더러 많은 어떤 일들도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 뇌치료 그 다음에 이제 BCI 산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휴대폰처럼 우리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식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그런 위치에 저희가 중심에 서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회사를 이제 키워가고 있습니다. BCI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지브레인의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브레인 김병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